같이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유리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다항식은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 상수, 1차식, 상수항만 있는 거, 1차식만 있는 거, 2차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항식입니다. 분수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분모에 x가 있는 녀석의 값을 우리는 분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모에 x가 들어있고 분자의 어떤 상수값이 있는 형태를 이런 걸 다 분수식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쌤이 이렇게 쓴다면 이건 분수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모에 x가 없으니까요. 이거는 다항식인 거죠. 분수식과 다항식의 차이점은 분모에 미지수 x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분수식은 지금부터 부르는 분수식은 분모에 x가 있는 식입니다. 둘 다 우리는 유리식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다항식은 여태까지 충분히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리식 중에 특히 분수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분수식의 계산 중에 일단 분수식이 아닌 걸 고르라고 했는데 분수식이 아닌 거는 얘가 분수식이 아니겠죠? 분모에 x가 없으니까요. 유리식의 성질은 분수 속에 분수가 있는 것들을 계산하는 게 되게 핵심인데 어떤 분수의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를 곱하기 하거나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로 나누기 해도 원래 숫자랑 변함이 없이 똑같다는 거는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통분할 때 분자 분모에 어떤 숫자를 곱하는 거, 어떤 숫자를 우리가 약분하는 거는 수가 변함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리식을 통분해 보세요. 통분이란 파트는 분모를 일치시키는 게 통분인 거죠. 지금 분모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지금은 두 식을 더하기 하거나 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분수를 분모를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녀석은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x이고요. 뒤에 있는 분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3인가요? 그러면 똑같은 분수의 값을 가지게 하려면 얘는 분자 분모에 무엇을 곱해야 되죠? 얘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되죠?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쓰세요라는 얘기고 두 개 더하기 빼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각각 통분만 하세요.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뒤에 있는 숫자는 분모가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가? 앞에 분수에는 무엇을 곱해야 되죠? x 플러스 뒤에 분수에는 누굴 곱해야 돼? x 플러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신 거 맞죠? 각각 분모를 통일시켰습니다. 다음에 유리식을 약분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다시 안 쓰고 이거 써있는 거 활용할게요. 분자 분모를 인수분해한 다음에 공통되는 녀석을 지우는 이런 작업을 해서 약분하는 거죠. 마찬가지 공통되는 녀석의 값을 지우고 약분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하기와 빼기, 분수로 표현된 유리식의 분수식의 더하기 빼기 이렇게 써 있으면 못 알아먹지 않습니다. 분모가 cc 똑같으니까 하나의 분수로 썼습니다. 마찬가지 빼기도 마찬가지인데 분모만 똑같으면 분자만 빼면 됩니다. 이런 계산들을 우린 못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냥 써 있는 걸로 볼게요. 첫 번째 분수하고 두 번째 분수가 있는데 분모는 똑같지 않아서 앞에 있는 분수한테 얘네들을 곱해줬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분모를 통일한 다음에 분자의 값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만 하면 끝나는 것 같고요. 여기는 분모의 값은 a-1,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요게 이거 두 개를 곱한 건가? 그러니까 여기는 2차식을 곱해줘야 되고 여기는 1차식을 곱해야 되고 이건 있는 그대로 내비두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분모를 통일해가지고
분모의 값을 통일해 쓴 다음에 분자의 값들만 계산했습니다. 처음에 2차식을 곱했고요. 두 번째 거는 a-1을 곱했고요. 세 번째 건 변화가 없죠? 그것만 산수하는 건데 더 이상은 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의 거는 보통 중학교 저학년들이나 하는 거라서 고등학교 1학년한테 물어보진 않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통분할 때 미지수의 값을 놔둔 상태에서 미지수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이번 기말고사 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은근히 틀려서 옵니다. 그러니까 틀리는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산수가 틀려서 틀려오거든? 몰라서 틀리진 않습니다.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고 했을 때 A하고 B의 값을 구한 다음에 제곱해서 더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고 하니 나는 통분해가지고 분자끼리 똑같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좌변에 있는 녀석은 x의 3승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좌변값 자체가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분모인가요? 그런데 우변에 있는 녀석의 값은 통분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분수한테는 분모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곱해야 되나? 그러니까 분자에도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곱해야 되고요. 오른쪽에 b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a한테 뭘 곱해야 되죠? 네, x 플러스 1을 곱해야 되죠? 그럼 어차피 분모는 똑같으니까 분모는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처음부터 분자만 계산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게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말은 x란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린 계수비교법을 통해서 a, b, c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최고차항 계수의 값은 a 플러스 b가 x의 제곱의 계수인가? 1차항 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ax 플러스 bx, 마이너스 2 플러스 bx. 상수항의 값은 a하고 마이너스 a가 소거되나? 그럼 똑같다고 해야 되는데 a 플러스 b가 누구란 얘기죠? 그 다음에 6이라고 한 녀석과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2차항 계수는 2차항 계수끼리, 1차항 계수는 1차항 계수끼리 똑같다고 나왔습니다. 연립하려고 합니다. 빼려고 합니다. 뺐더니 3a가 마이너스 6인가? a의 값은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면 b의 값은 플러스 2. 제곱해 더한 값이 8이라고 답을 쓰라고요. 꼴랑 통분해서 분자 있는 값끼리 똑같다고 놓으세요. 이게 문제의 포인트고요. x란 문자에 대한 다항식, x란 문자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고 하는 말은 x란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서 얘기하는 거는 분수의 곱하기하고 나누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분수하고 분수를 곱할 때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거죠. 곱하기는. 나누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쓴 다음에 나누기 하는 거를 중학교 때 충분히 연습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분모가 누구죠? 네, 분모는 BC, 분자는? 선생님 분수를 이렇게 써보려고 합니다. 그럼 얘는 누구인가요? 난 뭔 소리 들은 것 같은데 방금? 해주 뭐라고요? 그러면 제대로 얘기해 볼까요? 네, B분의 A씨죠? 다현이도 아시죠? 여기는 1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서 산수하시는 거죠? 그럼 이번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B분의 A를 C로 나누겠습니다. 이번엔 누구죠? 네, BC분의 A네요.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할 거니까요. 되신 거 맞죠? 근데 이런 산수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이런 식을 뭐라고 불러? 그렇죠. 분수 속에 또 분수가 중복되어 여러 개의 분수가 있는 거를 번분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 번 분수가 등장하는 거죠. 다음 분수의 값을 곱하기 나누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분수하고 두 번째 분수가 먼저 인수분해해서 약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약분해서 풀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분수의 값은 인수분해하려고 합니다. 인수분해했더니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고요. 분자의 값은 너 소화가 안 돼. 제곱과 가슴을 두드려. 더우면 옷을 벗으면 되죠. 왜 그러죠?
자,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분하려고 합니다. x 마이너스 1이 공통되니까 약분하려고 하고요. x 마이너스 2도 약분하려고 합니다. 남은 것만 써주면 되죠, 이제? 그런데 요 정도 계산하는 거는 암산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바로? 아닌가? 이번에 나누기 하라는 얘기죠. 나누기 하라고 했으니까 앞에 건 대입이 둘 건데, 나누기라는 녀석의 값은 번분수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곱하기라고 바꾸면 어떻게 하죠? x 제곱 y 위아래를 바꿔 쓰는 건가? 아시는 거 맞죠? 약분하고 남은 것만 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x-1, x-3분의 1이죠?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다시 한 거고요. 특수한 식의 분수식의 계산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여기서부터야. 지금까지 봤던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고요. 이제부터 보려고 하는 게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자, 가분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분의 14라고 하는 가분수가 있습니다. 분모보다 분자가 크니까요. 그런데 저 가분수를 진분수로 바꿀 때는 초등학교 때 2와 5분의 4, 중학교 때는 2 플러스 5분의 4라고 배우셨습니다. 저 말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하지만 가분수 중에는 한 자릿수분의 두 자릿수자도 가분수지만 한 자릿수분의 한 자릿수자도 가분수니? 이거는 1과 5분의 2인가? 1 플러스 5분의 2죠. 근데 문자로 얘기했을 때도 가분수는 마찬가지다. x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x라고 선생님이 쓴다면 이거는 분모는 1차식이고 분자는 2차식이니까 차수가 분자가 더 큰 거죠. 그런데 앞에는 x의 제곱을 x로 나누기 하면 x가 될 거고 뒤에는 3x를 x로 나누면 3이 되나요? 2x분의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있다고 한다면 이 녀석은 첫 번째 거는 두 번째는 마지막은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우리가 이때 분모는 1차고 분자가 2차, 분모가 1차고 분자가 2차면 분자의 차수가 크니까 가분수입니다. 숫자였을 때는 자릿수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 녀석의 값은 분모보다 분자가 자릿수가 더 크네. 분수는 문자로 표현했을 때 이 두 가지는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크네. 자릿수가 큰 것도 가분수지만 차수가 큰 것도 가분수입니다. 그 가분수를 진분수로 만든 거잖아. 목과 나머지로. 14를 오르는 목과 나머지로 진분수로 바꾼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거 딱 떨어지니까 목세 값만 쓴 거고요. 이 녀석의 값은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목과 나머지의 값을 쓴 거죠. 하지만 한 자릿수분의 한 자릿수였을 때도 가분수였단 말이야. 차수의 값이 똑같아도 가분수가 되지 않나? 이것도 가분수야. 차수가 똑같아도. 그럼 목세 값이 누굴까? 목세 값이 누구예요? 앞에 건 1이고 뒤에 건 x-1분의 2인가요? 그런 식으로 목세 값을 쓰고 나머지 값을 써서 쓸 수 있겠네. 이런 걸 쓰는 과정은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통해서 공통수학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x-1로 직접 나누기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는데 목세 값은 1, x-1 뺐더니 2. 그래서 x-1분의 x 플러스 1의 값은 목세 값은 1이고 나머지의 값은 2인데요. 나머지는 분자에 남기 때문에 나머지입니다. 근데 다현이 눈빛이 이해가 되는 사람의 눈빛인가 약간 염려가 되네요. 너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마지막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어느 포인트가 이해 안 됐을까?
근데 보통 다현아, 쌤이 방금 전에 이걸 가지고 똑같은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바꾼 걸 보여줬잖아. 그리고 그 녀석을 다시 검증까지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목색값이 목색값하고 나머지라고 한 녀석의 값을 연관지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부원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실은 딱 한 가지야. 온전하게 몰입해서 집중하지 않았을 때로 선생님 판단하거든. 왜냐면 선생님이 어려운 걸 생판 다른 걸 또 한 번 더 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걸 가지고 대조하면서 관찰하도록 수업을 유도하고 있거든. 그런데 선생님 니 지금 뭔 짓거리 했어요? 이게 똑같다는 인식을 못하는 건가? 목색값하고 나머지 값이라고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목색이라고 나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이해 못하는 경우는 집중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거든. 가진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집중하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 좀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짓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얘는 차수가 똑같지만 가분수야. 차수 똑같지만 이것도 가분수야. 가분수를 진분수로 만들어야 돼. 이건 바로 바꾸는 게 가능해. x를 x로 나누면 1이고요. x분의 1은 그냥 써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서툴를까봐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x-2분의 x-2 이 x 플러스 1을 플러스 3이라고 써가지고 x-2분의 x-2는 1이라고 쓰고 x-2분의 3이라고 쓰시던지 보통 이 작업은 암산합니다. 이게 암산이 되지 않으면 이미 뒤처지는 겁니다. 이걸 바로바로 암산을 못하고 이 중간 과정을 거치는 순간 이건 보통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거든? 손으로 쓰는 순간 뒤처지는 거야.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 풀 때, 7, 8문제 풀 때 머릿속으로 이 녀석의 값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머릿속으로 암산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모든 문제를 손대고 이렇게 풀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머릿속으로 암산하는 건데 바로바로 되지 않았을 때가 문제야. 내가 맞게 했는지 의심스러울 때 그때 직접 나누기를 합니다. 직접 나누기를 하면 목색값은 1이고 x-1을 빼주면 3인데 목색값은 따로 쓰는 게 몫이고 나머지 값은 이름 자체가 분자에 남기니까 나머지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되신 거 맞죠? 그런데 이 과정은 최후의 수단이야.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 쌤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보자마자 머리를 사용해서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암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뇌가 x-2분의 여기 x 플러스 1이니까 x-가 있고 뒤에 3이 있으면 되겠네? 그럼 1 더하기 x-2는 3이네? 요 정도의 암산은 매우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에너지를 쏟아서 신경 쓰면 할 수 있습니다. 게을러지면 뇌가 쉬고 있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빨리빨리 해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계속 물어볼 거야. 앞으로 수업하는 동안에. 야, 이거 따로 쓰면 누구야? 물어보면 답해야 돼. 머리를 바로바로 사용해 주세요. 답이 느리면 선생님이 화내서 독촉해야 돼. 자, 그 다음 걸로 갔습니다. 그 다음 특별한 계산은 이런 게 특별한 계산이라고 하거든. 플러스인 게 두 개 있고 마이너스인 게 두 개 있단 말이야. 분수 4개 계산할 건데. 근데 분수 4개 계산할 때 플러스인 게 두 개, 마이너스인 게 두 개 있으면 반드시 두 개 뺀 녀석과 두 개 뺀 녀석을 먼저 산수해야 돼. 지금 두 개 뺀 거를 먼저 산수하세요라고 돼 있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녀석은 전부를 통분하면은 분모의 값들을 다 곱하면 분모는 4차식. 첫 번째 x한테 x분의 1한테 곱할 게 이렇게 3개를 곱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 두 번째 거한테 곱할 거는 이걸 곱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곱하는 산수가 산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4개를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고 두 개를 계산할 건데 반드시 분수 빼기 분수, 분수 빼기 분수가 되게끔 두 개를 먼저 계산할 겁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두 개를 계산할 건데
그러면 이거 두 개는 통분하게 되면 앞에는 x 플러스 2를 곱해야 되고 뒤에는 x를 곱해야 되니까 x 플러스 2에서 x를 빼서 2인 거죠. 뒤에 거는 x 플러스 3에서 x 플러스 1을 빼야 되니까 2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은 거를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걸 통분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분수한테는 뭘 곱해야 되죠? 지금 플러스 네,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3을 곱해야 되고 뒤에 있는 분수한테는 x하고 x 플러스 2하고 곱해야 되죠? 그럼 이 분모의 값은 정리하지는 않지만 분자의 값은 정리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쌤은 요거는 좀 귀찮아서 정리 안 할게요. 분모는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요. 분자는 전개해서 계산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하기 좀 그렇다. 왜냐면 중학교 때도 다 하는 거거든. 정작 가르치고 싶은 거는 이게 핵심이야. 지금 가르치는 거의 핵심은 유리식에서 핵심은 부분 분수화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리식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쌤이 지금 하고 싶은 바는 무엇을 하고 싶냐면 한 개의 분수를 두 개의 분수로 쪼개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은 한 개의 분수를 두 개의 분수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이 곱해져 있는 게 분모에 있고요. 분자에 1이 있는데 이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로 쓸 때는 A, B 중에 누가 더 큰지 인지할 수 있는 걸 주거든. 항상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 쓸 때는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이라고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행동은 한 개의 분수를 두 개의 분수로 쓰고 싶습니다. A분의 1, B분의 1로 쓰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거거든. 그렇게 쓰고는 싶으나 오른쪽에 있는 값을 통분하게 되면 통분한 녀석이 AB분의 B-A인 거니? 그럼 이 녀석은 왼쪽과 똑같지 않잖아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는 요 한 개의 분수를 두 개의 분수로 쓰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건데 똑같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려면 이걸 없애야 되는 거잖아. 그럼 앞에다 무엇을 곱해야 되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거는 밑줄 친 걸 하고 싶다고요.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로 바꾸는 게 하고 싶은 행동이고요. 이 값은 언제나 100% 숫자만 나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5분의 1이라는 숫자가 하나의 숫자 10분의 1이라는 숫자네. 근데 하고 싶은 행동은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로 쓰고 싶습니다. 그 목적하는 바는 2분의 1 빼기 5분의 1,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이렇게만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게 목적이나 앞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 네, 큰 것 빼기 작은 것분의 1, 5-2분의 1, 3분의 1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연산은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이라고 쓰고 큰 거와 작은 거의 차이값만 분모에 쓰기만 하면 되는 거네?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이 있습니다. 목적하는 바는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이라고 쓰는 게 목적하는 바입니다. 앞에 숫자는 누가 있다고요? 한 번만 더 연습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유사한 게 나왔을 때 적절한 속도를 해내지 못하면 쌍욕을 먹어야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친절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친절한 설명입니다. 쌤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머릿속을 어떻게 빨리 산수할 수 있는지를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느려지는 거는 신경 쓰지 않는 거고 혼나야 돼요. 자, 다음으로 갔습니다. x-를 x 플러스 4가 있습니다.
목적하는 거는 한 개의 분수를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로 두 개의 분수를 쓰는 게 목적하는 바입니다.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충분히 연습시켜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한 개의 분수를 두 개의 분수로 쓰는 것을 부분 분수화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양변에 C가 곱해져 있다면 양변에 C가 곱해져 있다면 오른쪽 전체한테 C를 곱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 거에만 C를 곱하면 됩니다. 양변에 C를 곱할 때는 여기가 곱하기이기 때문에 C를 모든 분수한테 다 곱하는 게 아니고 앞에다만 C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2가 있다고 한다면 한 개짜리 분수는 두 개짜리 분수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로 바꾸는 게 목적하는 바인데 앞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네, 앞에 거는 2분의 2여서 1인 거죠? 1이면 쓸 이유가 없네요. 이해된 거 맞나요? 세 번째는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큰 거를 알 수 있게끔 주는 편입니다. 분모에는 A, B, C가 곱해져 있고요. 분자에 1이 있습니다. 목적하는 바는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로 쓰는 게 목적하는 바인데 지금은 세 개가 분모에 곱해져 있다 보니까 쓸 때 작은 거 2개분의 1 빼기 큰 거 2개분의 1을 써야 됩니다. 하고 싶은 행동은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의 분수로 쓰고 싶은 게 하고 싶은 행동인데 지금은 분모가 두 개가 됐을 때가 아니고 분모가 3개일 때니까 작은 거 2개, 큰 거 2개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값을 통분하게 되면 통분을 뭐로 통분하는 거지? 네, 왼쪽에 있는 분수한테는 C를 곱하는 거지? 오른쪽의 분수는 누굴 곱하는 거죠? 그럼 똑같아지려면 뭘 곱해야 돼요? 이해된 거 맞나요? 다현이가 이해가 좀 덜 되고 있나요, 혹시? 자, 그럼 연습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x-1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있다고 한다면 이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로 쓰고 싶습니다. 누가 큰지 작은지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저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로 쓰고 싶습니다. 앞에는 뭐라고 쓰자고요? 뒤에 건 뭐라고 쓰자고요? 여기 숫자는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C에서 A를 빼야 되니까 2가 돼서 2분의 1인 거죠? 자, 그러면 분분수를 만들 때 필요한 세 가지 공식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분분수를 만드는 세 개의 공식은 다 설명해 드렸고요. 정확하게 다른 어떤 선생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너희가 잘할 수 있게끔 생각하는 과정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목적하는 바가 뭔지도 정확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분수화에 대해서는 오늘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없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들어갔을까요? 자, 이거 연습에 토대를 좀 두고 하려고 하고요. 범분수 계산은 아까 있던 계산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이 통분하는 과정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부분분수화라고 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싶은데 책이 아주 단순한 산수 좀 하라고 하니까 산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녀석은 두 녀석의 값을 연산을 하고 싶은데 바로 통분하게 되면 문제점은 2차식분의 분자가 3차식 빼기 3차식이 돼서 산수형이 많습니다. 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보니까 분모는 1차인데 분자는 2차여서 이것도 분자 분모의 차수가 똑같아서
여기 있는 모든 분수 6개는 다 가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분수인 상태에서 산수는 복잡하기 때문에 진분수로 바꾼 다음에 산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진분수로 만드는 게 바로 바꾸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 나누기를 직접 했으면 좋겠는데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값은 x 마이너스 1로 나누기 한다면 처음에 몫의 값이 누구죠? 2x를 곱했더니 다음과 같이 될 거고요. 뺐더니 x 플러스 1인가요? 몫의 값은 누구죠? x 마이너스 1을 뺐더니 3이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분수는 2x 플러스 1 값이 몫이고 나머지는 3이라네. 나머지는 분자에 남으니까 나머지라고요?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의 값을 x 플러스 2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몫의 값은 2x, 2x의 제곱 플러스 4x를 뺐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번에 몫의 값은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뺐습니다. 몫의 값이 2x 마이너스 1이고요. 나머지 값이 똑같이 3이었나?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런 산수를 한 다음에 뺄 건 뺐으면 좋겠는데 다항식은 뺐더니 2x 플러스에서 2x 마이너스를 뺐더니 그냥 2인가? 근데 분수 두 녀석의 값을 빼려면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로 통분해야 되죠? 통분했을 때 앞에 3한테 곱하는 거는 x 플러스 2 뒤에 3한테 곱하는 건 x 마이너스 2인가요? 그럼 분자에 뭐만 남죠? 분자에 뭐만 남죠? 실망스러워요. 대가리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빨리빨리 숫자 안 나온다는 얘기는. 대가리를 쓰세요. 장식으로 달고 있지 마세요. 아, 진짜 학원 올 때 관리사무실에다 뇌세포들 맡기고 온 거 아니죠? 머리를 사용해 주세요. 12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마무리 답을 쓸 때는 통분해서 답을 썼으면 좋겠거든. 근데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4인가요? 그래서 2한테는 x제곱 마이너스 4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4인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죠? 자, 다음도 가분수인데 이번에는 첫 번째 녀석의 값은 쌤이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은 빨리 하는 방법은 x-1분의 저기에 분자에 x가 있는데 x-를 똑같은 게 있어야지 바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 정도는 한 번만 중학교 2학년도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빨리빨리 하는데 실패하시면 쌍욕을 먹어야 되는데 왜? 정신 안 차리니까. 두 번째 분수로 갔습니다. 대가리를 쓰라고요. x-2분 x-2 똑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뭐가 있어야 똑같은 식이 돼요? 1이에요? 이 정도 머리는 빨리빨리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거에 불과하다고요. 혼나야 된다고요. 세 번째 건 누구예요? 뭔 일이래? 여보세요? 1인가요? 네 번째 건 누구예요? 네, x 플러스 2분 x 플러스 2가 1이니까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1을 두 개하고 마이너스 1 두 개는 지워집니다. 이거 두 개는 플러스고요. 이거 두 개는 마이너스네? 그럼 아까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개 한꺼번에 못하니까 두 개 두 개 하라고요? 그래서 두 개 두 개 가운데는 빼기로 쓰고 있습니다. 두 개 두 개 산수할 때는 가운데가 빼기인 상태로 산수해야 됩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첫 번째 거 계산했더니 x-를 x 플러스 1분의 분자가 누구죠? 니네 적절한 속도를 벗어나 자꾸. 여기다 곱하는 건 x 플러스 1, 여기다 곱하는 건 x 마이너스 1이어서 x 플러스에서 x 마이너스 1을 빼는 거기 때문에 분자는 누구라고요? 분자는 x 플러스 1을 곱한 거에서 x 마이너스를 뺀 녀석을 쓰는 거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왜 느리게 하는지 선생님 정말 알 수가 없어. 한 자릿수에 더하기 빼기 하는데 느린 이유는 뭐야? 더 많은 집중력과 머릿속 연산 능력이 필요해.
할 수 있는데 아는 것들은 정말 화나게 하는 거야, 선생님을. 다음 것도 빨리 합시다. x-2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분자가 누구예요? 네, 좋았어. 이 정도 속도 딱 좋아요. 통분해야 됩니다. x-1 곱하기 x 플러스 1, x-2 곱하기 x 플러스 2. 앞에는 곱하는 게 2한테 누굴 곱해? 분모 곱한 거?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4여서 x제곱 마이너스 4를 곱했고요. 4한테는 누굴 곱해요? 이제 분자만 조금 깔끔하게 분모는 똑같이 한 번 더 쓰셔야 되고요. 분자는 산수했더니 14. 됐어요? 실은 수업 시간은 되게 긴장된 상태에서 선생님이 요구한 속도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막 해야 돼. 수업은 긴장이 돼야 되거든? 그리고 어떤 걸 물어볼 때는 항상 같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늡니다. 며칠 안 갈궜던 것 같은데 해주를 그동안 좀 안 갈군 것 같은데 안 갈궜더니 빨리 안 하나? 자, 지금 하려는 건 이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 B분의 C가 있으면 목표하는 바는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이 이게 목표하는 바고 앞에 숫자는 큰 것 빼기 작은 것분의 C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 녀석은 써놓고 이 숫자가 누군지는 암산합니다. 자, 첫 번째 걸 바꿨습니다. 첫 번째 거는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이죠. 근데 앞에다 뭘 써야 돼? 1이야? 1분의 1? 두 번째 거는 일단 이거 써놓고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써놓고 이게 누구예요? 이것도 1이야? 2분의 2? 그럼 세 번째 것도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쓴다면 이번에도 1 맞아? 3분의 3? 마지막 것도 앞에 있는 숫자는 1이 맞아? 4분의 4? 그럼 결국은 다 쓰고 나면 누가 남아? 플러스 마이너스 다 지워지고 첫 번째랑 마지막이 남나요? 그렇게 문제를 설계한 거네 일부러. 그럼 통분하게 되면은 양쪽 끝에 있는 거 통분하게 되면은 분자가 누구죠? 10이라고요? x 플러스 10에서 x를 뺐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번분수식의 문제입니다. 중학생들이 푸는 문제인데 고등학교 1학년 너희한테 한 번 더 연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분수식은 분수 속에 또 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는 분모의 x-y, x 플러스 y 다르네? 다르니까 먼저 분자와 분모를 각각 통분을 먼저 한 다음에 계산하려고요. 분자의 값은 x-y분의 누군지 알아요? 네, ex죠. 분모의 값은 x 플러스 y 중에 누군지 알아요? 이게 문제야,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의 적절한 속도를 벗어나고 있어. 분자가 누구냐고요? 이 y죠? 해주 왜 빨리 생각 안 하죠? 통분하게 되면 이 1이라고 한 녀석의 값이 x 플러스 y분의 x 플러스 y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x 플러스 y에서 x 마이너스 y를 빼기 때문에 x는 지워지고 y 빼기 마이너스 y여서 2y가 되는 거죠? 적절한 속도로 머리를 사용해 주세요. 자, 약분되는 건 2는 약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할 수 있거든요. 그럼 번분수 계산했더니 답은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분의 x 곱하기 x 플러스 y인가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걸 등호를 사용해서 계속 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을 써야 돼. 엄청 풀이가 길어져. 그래서 부분 계산한 값을 써놓고 계산하겠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이것 좀 계산하려고 하거든?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지 않을까? 동그라미가 누구게? 어려운 일인가? 통분하면 x분의 x 마이너스 1인데 분자에 1이 있으니 누구인가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이건 초등학생을 위한 수업이야.
너희가 이거 누구냐고 물어보면 너희가 이걸 생각해서 선생님한테 적절한 속도로 얘기해 주셔야죠. 두 번째, 요 녀석의 값은 누군가요? 아니에요. 네, x-1분의 마이너스 1이죠? x-1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건 누군가요?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인가?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인가 봐요. 1 빼기 1 분모의 동그라미가 x-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고 번분수를 계산하면 그래서 이 값은 x인가요?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네모가 x니까 답은 뭐란 얘기야? 네, 요게 가장 이쁘게 한 녀석이 답이라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손으로 써가지고 풀면 풀이량이 엄청 많거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적절한 암산을 통해서 풀이 과정을 줄여서 써야 돼. 안 그러면 너무 길어져, 풀이가. 그래서 몇 번은 틀린다 할지라도 이게 연습할 때가 문제야. 연습할 때 하나씩 하나씩 손으로 써가지고 풀면은 틀리진 않겠지. 단순 산수니까. 하지만 늘지 않아. 너희의 뇌는 개발할수록 좋아지는데 그건 뇌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이 중학생 식으로 머릿속에서 산수하는 거야, 그냥. 머릿속에서 충분히 머릿속에서 숫자나 문자를 쓰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방금 전에 계산한 값을 머릿속에 새기는 거야. 그리고 머릿속에 새긴 걸 다시 읽어서 다음 계산도 하는 거야. 그건 훈련이 돼야 돼. 그 훈련이 지금까지 안 됐던 거고, 두 분 다. 문제 풀 때 어디에 중점을 맞춰서 공부하라고 하는 건지 선생님이 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일일이 손으로 써서 풀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머릿속에 자꾸 암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불성실하면은, 암산 노력이 불성실하면은 너희의 레벨은 중학교 레벨로 고등학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식에서는 2차식이 있습니다. 2차식이 있는데 저 2차식을 가지고 분수의 값들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먼저 공식 몇 가지를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을 구할 때는 x 플러스 1,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한 거에서 뭘 빼야 되죠? 네, 2만 빼면 되죠?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한 거에서 뭘 빼야 되죠? 아, 이번에 더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가끔 사기치는 문제도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이라고 써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거 같은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건가? 아니죠? 이 녀석은 곱셈 공식이 아니라 인수분해 공식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합차 공식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제곱에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x의 3승 더하기 x의 3승분의 1도 1학기 때 배웠잖아. 이게 공식이 뭔 줄 알아? 해주 이거 외웠었는데? 노려보기만 하지 말고 답으로 해주세요. 너 이거 답할 때 한 번도 안 틀렸는데? 오, 또 뇌세포가 활동 안 하나 봐요. 아, 이년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틀린 걸 왜 대답을 안 해? 빨리 이게 누구야? 참, X 플러스 X. 다현이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말을 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알긴 알았으나 뇌에서 지워지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x의 3승 마이너스 x의 3승분의 1 공식이 뭔 줄 알아요? 이게 좀 잘 안 외워지거든? 자, 이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내가 이 값을 구하려면 첫 번째 걸 구하려면 x 플러스 x분의 1 제곱해서 2를 빼야 될 테고 두 번째 걸 구하려면 x 플러스 x분의 1을 3번 곱한 거에서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3배한 녀석의 값을 제거해야 되고요. 마지막 녀석의 값만 좀 특이한데 5승과 5승의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하고 제곱과 3승의 값을 곱한 게 5승이지 않아? 그 앞에 1번과 2번에서 구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구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두 개 곱한 녀석과 이렇게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은 여기 써있는 5승과 5승분의 1이죠. 근데 여기 이렇게 두 개 곱한 녀석은 여기 없다고 그러잖아. 여기 이렇게 곱한 것도 여기 없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두 개 곱한 건 제거해야 되겠네? x의 3승과 x의 제곱분의 1을 곱했더니 x 제거해야 되겠네. x제곱과 x의 3승분의 1을 곱한 거는 x분의 1인데 x분의 1도 제거해야 되겠군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풀 때마다 생각해서 푸는 겁니다. 5승 더하기 5승분의 1은 문제 풀 때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푸는 겁니다. 자, 그럼 2차 식을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중학교 3학년 때도 이런 문제 풀어.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식의 양변을 x로 나누기 해서 분수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x로 나누기 하면 앞에 건 x 더하기 3 더하기 x분의 1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이 이 마이너스 3만 다 대입하라는 얘기네. 그럼 마이너스 3만 대입했더니 이 값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마지막에 있는 값은 방금 구했던 두 개 값을 이용해서 얘는 플러스 3인가? 선생님 이걸 못해 선생님은. 아 니네 빨리 하라는 얘기야. 된 거 맞아요? 자 이제 비례식으로 왔습니다. 비례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몇 대 몇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표현할 때가 되게 많거든? 우리가 그냥 편하게 A 대 B라고 얘기하지? B분의 A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녀석의 정확한 명칭은 뒤에 있는 B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B에 대한 A의 비율이야. B에 대한 또 이 분수로 표현한 녀석은 분모에 있는 B에 대한 A의 비율이라고 얘기해. 이것도 B에 대한 A의 비율,
이것도 B에 대한 A의 비율이야. 몇 대 몇이었을 때는 무엇에 대한이라는 표현은 뒤에 있고요. 분수로 표현한 녀석은 무엇에 대한이 분모에 있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써있는 녀석은 무엇에 대한 무엇의 비라고요? 네, D에 대한 C의 비. 이렇게 써있으면은 D에 대한 C의 비인가요? 왜 이 말을 했냐면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시험에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줄 때가 있어. 말로 이렇게 줬는데 이게 A 대 B를 얘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바보들이 되게 많거든. 처음에 배울 때 가르친 사람이 강조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난 강조해드렸어요? 말로 나와도 그게 몇 대 몇인지 또는 몇 분의 몇인지 알겠네요? 이해된 거 맞죠? 근데 비례식 계산을 할 때는 이런 비례식이 등식으로 돼 있을 때는 누굴 곱하지? 내항끼리 곱한 거 외항끼리 곱하나? 분수로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지? 대각선끼리 곱하나? 이런 계산도 이미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비례식의 표현, 중학교 때 비례상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중학교 때 비례상수는 일반적으로 K라는 문자를 사용하는 편인데 또는 MN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떤 비례식이 성립했을 때 이 비례식은 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B에 대한 A의 B도 D에 대한 C의 B도 다 우리는 분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수로 쓴 다음에 이 값들을 K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분수가 다 K라고 한다면 A는 BK, C는 DK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A하고 C를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표기한 거죠. 마찬가지 이런 분수의 값도 비례식도 분수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분수로 쓸 때 첫 번째 분의 첫 번째, 두 번째 분의 두 번째, 세 번째 분의 세 번째로 분수를 표기한 거네. 그 값들을 전부 다 K라고 한다면 A는 DK, B는 EK, C는 FK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 풀 때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몇 대 몇 대 몇인지 알고 있지만 각각의 숫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X는 3K, Y는 2K, Z의 값은 4K라고 놓고 대입하세요. 그러면 대입하게 되면 K들이 다 제곱들이 있어가지고 K제곱을 약분해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네. 하지만 어차피 K의 값은 약분될 예정이니까 그냥 3K, 2K, 4K가 아니라 3, 2, 3만 대입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찮으면은 3, 2, 3만 대입해서 우리는 산수할 겁니다. 자, 비례식은 비례식인데 약간 변형되어 있습니다. 약간 변형된 상태에서 연립방정식을 푼 다음에 x 대 y 대 z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의 값이 비례식이 성립한다고 하니 x 더하기 y의 값은 5k, 비례상수 k를 사용하겠습니다. y 플러스 z의 값은 7k, z 플러스 x의 값은 6k라고 잡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세식을 더하게 되면 두 개씩 있나? 오른쪽을 3개 더한 게 누구야? 18K라고요? 그럼 3개 더한 녀석의 값은 9K라면서요. 그럼 Z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X의 값은 누구란 얘기죠? 왜 다현이는 대답을 안 하죠? Y의 값은 누구죠? 다현이 이해 안 됐으면 얘기하세요. 이해 안 됐네. 3개 더한 게 9K이기 때문에 3개 중에 2개가 5K면 나머지 하나가 4K라고요. 네, 흐름을 놓치셨어요. 3개 더한 게 9K라는 사실까지 구해놓고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자, 4K, 2K, 3K이기 때문에
문제 요구한 거는 x 대 y 대 z의 비율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x의 값 2k, y가 3k, z의 값이 4k니까 2대 3 대 4인가요? 첫 번째 문제 답은 이거고요. 두 번째 건이 분수의 값을 계산하러 갑니다. 원래는 이거 세 개를 대입해서 마지막에 k제곱을 약분해서 답을 써야 되는데 어차피 마지막에 k제곱 약분할 거라서 숫자만 대입도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거는 4, 두 번째 건 9, 세 번째는 16, xy를 곱했더니 6, yz를 곱했더니 12, zx 곱하면 8. 그래서 26분의 39인가? 29인가? 약분이 되나? 네, 이게 답이네요.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본 것들은 부분분수 한 가지만 새로운 거고 나머지는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복습입니다. 부분분수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로 쓰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라는 녀석은 아까 유리식이 다항식도 유리식, 분수식도 유리식이었던 것처럼 다항함수도 유리함수고 분수함수도 유리함수입니다. 둘 다 유리함수입니다. 다만 다항함수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해가지고 이 챕터에서는 다항함수를 제외한 분수함수만 가르칠 생각인데 둘 다 유리함수라고 부릅니다. 다항함수도 유리함수입니다. 하지만 분수함수는 분모에 x가 있는 함수입니다. 분모에 미지수 x가 들어있는 게 분수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x분의 1이라고 되어 있으면 다항함수인가요? 분수함수인가요? 네, 분수함수인 거죠. 분모에 x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분수함수이자 유리함수입니다. 함수 fx의 값이 3분의 x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무슨 함수죠? 네, 이건 다항함수입니다. 분모에 x가 없으니까요. 이건 3분의 1x인 거죠? 그럼 이건 다항함수이자 유리함수입니다. 이건 분수함수이자 유리함수, 이건 다항함수이자 유리함수입니다. 하지만 둘 다 유리함수긴 하지만 우리는 유리함수로서 특히 이 챕터는 분수함수를 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모든 숫자는 분모가 빵일 때 정의가 되지 않는다고 배우셨습니다. 모든 분수는 분모에 빵이 들어갈 수가 없죠? 분모에는 빵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모는 빵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fx의 값은 분모가 빵일 수가 없는데 x가 쌤이 이렇게 쓴다면 x는 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x는 1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분수함수는 분모가 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빵을 대입할 수 없어요. 이거는 1을 대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값은 x한테 무엇을 집어넣으면 y가 빵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x한테 무엇을 집어넣으면 y가 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무엇을 대입해도 y는 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수가 0이 나오려면 분자에 있는 숫자 0이 해야지만 0이 나오거든. 근데 분자가 0이 아니잖아. 그러니 뭘 분모에 집어넣어도 0은 나오지 않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x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은 0을 대입할 수 없고 함수값도 0이 나올 수 없습니다. 0을 대입할 수 없고 나오는 값도 0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얘는 뭘 대입할 수 없다고요? 1을 대입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 값은 y가 빵이 나올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 분자가 빵일 때만 y는 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빵이 나올 수가 없어. 이건 1을 대입할 수 없고 빵이 나올 수가 없어.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그러한 분수함수를 이제 체계화시켜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공부하려는 함수는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런 녀석을 xy가 다 0보다 컸을 때
반비례한다라고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우리는 지금 저 분수함수를 x가 양수일 때만 공부하려는 게 아니고 x가 모든 실수였을 때 공부하려고 합니다. 1대2번 누구지? 함수의 그래프는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2대2번 누구죠? 3대2범에는 4대2범, 4분의 5대2범, 5분의 1 이렇게 되겠군요. 2분의 1 대2범에는 3분의 1 대2범에는 4분의 1 대2범은 4. 그런 점들을 연결한 그래프겠네? 이런 거 맞아요? 근데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빵이 안 나온다며. 100대2범 100분의 1, 1000대2범 1000분의 1, 1억을 대입하면 1억분의 1이지. 절대 빵 안 나오죠. 양수 대입하면 양수만 나오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가 나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이런 점들을 연결하면 되겠죠? 저 함수는 뭘 대입할 수 없다고요? 저 함수는 분모가 0 되는 숫자인 0을 대입할 수 없다고요? 뭐가 안 나온다고요? 분자가 1이기 때문에 y는 어떻게 해도 0이 안 나온다고요? 우리는 저 함수는 x한테 0을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대입할 수 있는 숫자를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x의 값이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입니다. 0은 대입할 수 없고 0 빼고는 대입할 수 있습니다. 공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공역은 모든 실수라고 부릅니다. 공역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한테 숫자를 갖다 대입해서 나올 수 있는 후보들. 함수한테 지금 0이 아닌 숫자들을 막 무지막지하게 대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이 공역이고요. 공역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모든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치역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 값들. 함수한테 대입해서 나오는 값들은 어떤 값들이 나왔었지? 0이 나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0이 나올 수 없다고요? 0을 대입할 수 없고 0이 나올 수 없죠?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저 치역은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한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은 다 대입할 수 있었는데 빵은 대입할 수 없었잖아. 그래서 x가 빵인 부분에서는 점이 안 찍혀있네. 그래서 x가 빵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입니다. 치역은 y좌표가 양수인 값들도 존재하지만 y좌표 음수인 값들도 존재하지만 y좌표가 빵이 되는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y좌표가 빵 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분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역과 치역입니다. 분수함수는 그래프가 점점 가까이 가는 선, 말 그대로 분수함수의 그래프가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래프는 점점 x축에 가까워집니다. 이 그래프는 점점 y축에 가까워집니다. x축에 가까워지고 y축에 가까워집니다.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은 x축과 y축입니다. 근데 x축은 y좌표가 빵인 점의 모임이고요. x축은 0,0, 1,0, 2,0, 3,0, 4,0 y가 빵인 점들의 모임이고요. 그래서 x축은 y는 빵이라고 하고요. y축은 0,0, 0,1, 0,1, 0,2, 0,3, 0,4 x가 빵인 점들의 모임이 y축인가요? 이런 걸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던 녀석을 등호를 사용해서 표현한 게 점근선인 거네 그냥? 분자 있는 숫자가 1이었을 때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분자에 있는 숫자가 2로 바뀌면 분자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이 커진 거거든? 그러면은 1 대입하면 뭐 나와? 1 대입하면 2. 아까 1,1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겠네. 1,2. 2 대입하면 1인가? 그럼 분자의 절대값이 커지면은 지금 그리는 그래프는 원점에서 아까 전보다 더 멀어진 거네? 분자의 절대값이 커지면 그래프가 원점에서 더 멀어집니다. 반면에 y의 값이 x분의 마이너스 1이 됐다고 한다면 분자가 음수가 됐다고 한다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런 식으로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2, 4분면에 그려지겠네? 이런 거 맞나요? 분자가 양수면 그래프는 1, 4분면과 3, 4분면에 쌍으로 존재하는 곡선이고 분자의 값이 음수값이면 2, 4분면과 4, 4분면에 쌍으로 존재하는 그림이네요. 분자의 절대값이 커지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방금 전에 분자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보다 절대값이 커지면 원점을 기준으로 더 멀어진 거니? 분자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쌤이 분자의 절대값만 수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자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 더 멀어지는 거였죠? y는 x분의 a란 녀석에서 a가 양수였을 때는 정의역이 누구라고요? 치역은 누구라고요? 점근선이 누구라고요? x는 0은 y축이고 y는 0은 x축이라고요? 그림이 몇 사분면에 있다고요?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림이 있다고요?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어진다고? 그럼 절대값이 작아지면은 원점에 가까워지겠죠? 하지만 a라는 녀석의 값이 음수가 되면 정의역은 똑같아. 치역도 똑같아. 점근선도 똑같아. 다만 그래프가 2, 4분면과 4, 4분면이 존재한다고요? 이제 우리는 그걸 평이동만 하려고 합니다. 쌤이 만약에 함수 fx를 x분의 1 더하기 3이라고 한다면 그래프는 얼만큼 이동한 건가요? 어느 쪽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건가요? 원래는 점근선이 x축, y축이 되는 분자가 양수니까 1, 4분의 그리고 3, 4분면에 존재하는 분수함수는 x분의 1. 근데 그 녀석을 위로 3칸 움직였다고? 그럼 3칸 움직이면 세로 점근선 x는 빵이라는 녀석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로선은 위로 3칸 올려봤자 그냥 똑같은 세로선입니다. 하지만 가로선 y는 빵이라는 녀석은 위로 3칸 올렸기 때문에 위로 3칸 움직이겠는데 점근선이? 내 말 이해된 거 맞아요? x는 빵이라고 하는 세로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점근선이. 하지만 위로 3칸 갔으니까 y는 3으로 바뀌었겠죠? 그때 그래프는 위로 3칸 이동해서 1, 4분면과 3, 4분면에 이렇게 있겠군요.
그럼 정의역이 누구라고 이 함수는? 분모가 빵이 아니어야 된다고요? x의 값이 빵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죠. 그럼 지금은 어떤 숫자를 대비도 뭐가 안 나와? 그림을 봐볼까? x가 빵인 부분에 점이 찍혀 있어, 안 찍혀 있어? 그러니까 정의역이 0이 아닌 모든 실수였잖아. 지금은 y가 빵인 부분에 점이 찍혀 있어, 안 찍혀 있어? 그럼 y는 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지금 세 칸 움직여가지고 y가 3인 부분에 점이 있어, 없어? 그래프와 전환 점이 없지? 그럼 지금은 3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해된 거 맞아요? x한테 우리가 뭘 대입해도 이 앞에 있는 이 분수는 빵이 안 나오지만 3을 더했으니까 3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선생님이 함수를 이렇게 쓴다면은 얼마만큼 움직였죠? x분의 1을 얼마만큼 움직였어요? x분의 1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을 때 x값 대신에 x-1을 대입하나요? 오른쪽 두 칸 움직였나요? 그러면은 가로선 y는 빵이라는 녀석은 가로 방향으로 두 칸 움직여봤자 변함이 없습니다. 세로선 x는 빵만 오른쪽 두 칸 움직이게 되면은 x가 2가 되겠네요? 그래프도 지금 오른쪽 두 칸 이동했나요? 정의역이 누구예요? x는 기억 안 네,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겠네요. 점근선은 x는 네, 됐나요? 자,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니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x는 0이 2고 y는 0이 정근선이라고요? 이건 정근선이 누구라고요? x는 위로 3칸 갖고 밑으로 오른쪽으로 2칸 갔으니까. 근데 선생님 이거 통분 한번 해보려고. 통분해주면 x분의 3x 플러스 1 분수함수가 통분돼가지고 이렇게 써있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다시 우린 가분수 처리해서 진분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으면 가분수를 진분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못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정근선 보는 건 1도 아니겠네. 근데 정근선을 보는 또 다른 방법. 분모가 빵이든 x의 값이 누구예요? x 앞에 a분의 c라고 하는 계수가 있나요? 이게 점근선을 보는 방법, 정의역과 치역을 빨리 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분모가 빵 되는 값이 누구예요? 빵인가요? 계수를 x 앞에 계수를 봤더니 3인가요? 1분의 3이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연습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분수함수를 정의역과 치역의 값을 다음과 같이 밝혀줬을 때 정의역이 이랬을 때 치역의 값이 이랬을 때 거꾸로 정의역, 치역을 구해보라고 하거든? 자, 일단 선생님은 이 분수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저 분수함수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질문에 답을 하고 싶어서 가분수를 진분수로 만들려고 합니다.
목색값은 누굴까? 음, 그럼 내가 지금 누구를 따로 썼다는 이야기냐면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6을 따로 썼다는 얘기지. 그럼 분자의 값이 이렇게 나오려면 여기 분자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마이너스. 하지만 이런 짓을 앞으로는 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너희가 빨리 계산해서 여기 뭐가 있는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짓은 너희가 할 겁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이 짓을 빨리 하지 않으시면 그건 답이 없어요. 그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머릿속으로 암산할 수 있는 걸 하지 않는 거거든? 그건 희망이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빨리빨리 합시다. 이 녀석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을 얼만큼 평이동했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나요? 평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점근선의 값은 x는 빵, y는 빵이었을 건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으니까 점근선은 마이너스 2가 됐다고요? 점근선이 한 녀석의 값은 x는 마이너스 2, y는 3이 됐다고? 근데 그 점근선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빨리 볼 수 있다고?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점근선을? 분모가 빵 되는 녀석? x 앞에 있는 개수? 이런 거 맞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꾸긴 해야 돼.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써있으면 이렇게 바꾸긴 해야 돼. 뭐 때문에 바꾸냐면 분자에 있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자의 값이 분자가 음수니까 몇 사분면에 그래요? 2사분면, 4사분면? 원래는 2사분면, 여기 2사분면과 여기 2사분면이 있었어야, 4사분면이 있었, 아이고, 잘못 얘기했지. 2사분면과 4사분면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평행이동해서 이 점선을 기준으로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위치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은 X축과 Y축이랑 안 만납니다. 여기다 그릴 거는 X축과 Y축과 만날 겁니다. 그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는 X절편, Y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 X한테 빵을 대입한 Y절편이 누구예요? X한테 빵 대입한 값이 2인가요? 그렇다면 0,2라는 점을 지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무엇을 대입하면 빵이 나올까요? 아까 전에 분수가 빵이 되려면 분자가 빵일 때 분수가 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분수는 빵이 나오려면 분자가 빵이어야지 빵이라고요? x한테 무엇을 대입하면 분수는 빵이 나올까요? 그걸 빨리빨리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이 챕터가 끝날 때까지 수십 문제, 수백 문제를 풀면서 뭘 대입하면 빵일까요? 물어볼 때마다 한참 멍하니 10초, 20초 있는 애들이 허다하게 많거든? 쓸 수 있는 대가리가 안 쓰는 거야. 분수가 빵 나오려면은 빵이 나오기 위해서는 분자가 빵이라고. 분자가 빵 나온 숫자 빨리 생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하면 빵 나옵니다. 자, 4, 4분면의 그림 그렸습니다. 2, 4분면의 그림 그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치역이 마이너스 3보다 커나, 아니, 정의역이 마이너스 3보다 커나 뛰면서 마이너스보다 작고 또는 마이너스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면 치역이 누구인가요? 마이너스 3의 값은 한 여기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요건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그리래? 이때 치역이 필요합니다.
치역이라고 하는 건 대입에서 나오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값을 대입한 함수값이 누군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누구야? 빨리빨리 대입 좀 해줘 볼까요? 왜 이게 오래 걸리는데 왜? 된 거 맞아요? 2대입한 녀석 계산해 주세요. 2대입한 게 2분의 5인가요? 4분의 10이니까? 그럼 우리가 치역의 값을 답해야 되잖아. 지금 그림은 어느 범위의 y에 대해서 범위를 구하는 게 치역이거든. 그래프가 존재하는 y의 범위를 뭐라고 답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치역은 함수값은 y의 값의 범위를 함수값의 범위 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y의 그림이 존재하는 y의 범위가 뭐냐고요? 5 이상 또는 이게 치역입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두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치역이 1보다 아래, 4보다 위에가 치역이래. 1보다 아래하고 4보다 위에가 치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3이니까 4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여기쯤이 4일 것 같은데? 그림이 4보다 위에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1보다 위에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1보다 아래? 1보다 그림이 아래, y값 1보다 아래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정의역을 구하세요. 그럼 뭘 대입해야지 4 나오는지 알아야 되겠네? 정의역은 x의 범위니까. 그럼 내가 지금 풀어야 될 거는 무엇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올지 계산하면 되겠죠? 그때 x가 궁금한 거죠? 분모에는 x 플러스 1을 곱했더니 3x 플러스 4의 값이 4x 플러스 8? x는 무엇을 대입하면 1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무엇을 대입하면 1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x가 누구예요? 이제 정의역, 이런 치역의 값을 갖도록 하는 x의 범위가 누군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x의 범위가 누구일 때 이런 범위를 갖죠? 이 그림이 존재하는 x의 범위만 얘기하면 돼요. x의 범위. x의 범위라고요. y의 범위가 아니라 x의 범위라고. x의 범위. 지금 다현이 이제 덜 됐어요. 덜 됐다고요. 치역은 그림이 존재하는 y의 범위. y의 범위. 정의역은 그림이 존재하는 x의 범위. x가 마이너스 4보다 오른쪽에 그림이 있잖아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그림이 있잖아요. 하지만 마이너스 2에선 점이 안 찍혀 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아주 쉬운 거여서 약간의 연습하면은 금방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건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의 속도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그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숙제하실 때 긴장하시고 뇌를 니네가 가지고 있는 연산 능력의 거의 7, 80% 이상을 사용해가지고 되게 빨리빨리 하셔서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긴장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머리를 사용하세요. 자, 그림을 봤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A, B, C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그림을 봤더니 점근선이 눈에 보입니다. 점근선이 누구래요? Y는 누구래요? 그럼 여기 식에서는 점근선이 누구야? Y는 분모가 빵 되는 X값? X 앞에 있는 개수? 그럼 나는 AC가 누군지 알고 출발하는 거네? 그럼 식에다 대입해볼까? A는 누구래요? A는 마이너스 1이래요? C는 누구래요? 우린 B만 누군지 모르네요? 이렇게 허접한 문제가 어딨냐? 3개 중에 2개는 눈만 뜨면 풀 수 있는 거네? 그죠? 엄청 허접하죠? 근데 문제는 A, B, C를 다 구하라고 했잖아. 나는 지금 구한 건 A하고 C만 구한 거잖아. 근데 B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럼 B의 값을 구하려면 눈을 더 크게 뜨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는 관찰을 못할 리가 없어요. 근데 다른 미수의 값을 구하려면은 그래프가 지나는 점의 좌표를 하나라도 아는 게 있어야 돼. 그래프가 지나는 점의 좌표 중에 알고 있는 점의 좌표가 뭐가 있어요? 그러네. 0,0을 알고 있네. 즉, 이 함수는 0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0 대입했을 때 0 나오는 B가 누구인가요? 그건 불가능한 대답이에요. 분수가 0이 나오는 건 분자가 0일 때라고요? 왜 불가능한 걸 자꾸 해내고 그래요? 정신 차려요. A라는 녀석의 값은 누구라고요? B가 누구라고요? C는 누구라고요? 약간 걱정이 되지만 눈으로 방금 푼 것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시면 어떡하죠? 자, 이제 분수함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성질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냐? 가장 기본적인 분수함수가 있을 때 이 녀석의 값이 분자 양수니까 1, 4분면과 3, 4분면. 그림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휘어지네 왜? 모니터가 너무 미끄럽다. 이 그림이죠. 점근선의 값은 x는 빵, y는 빵이 점근선이죠? 이렇게 된 거 맞죠? 그러면 이 분수 함수는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하면은 이 그림 자체는 변함이 없이 똑같나? y는 x에 대해 대칭해도 똑같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서 요거 대칭한 그림을 그려도 그림은 물감 이렇게 묻혀가지고 접었다 펴도 똑같은 그림이 나올 거야. 원점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이야. 여기를 접는 손으로 해서 물감을 다 칠했다가 다시 접었다가 펴도 똑같은 그림밖에 안 나올걸?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야. 이 녀석들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여기가 x가 p가 되고 여기가 y는 q가 된다면
이 점이 여기가 y는 q 평이동 해가지고 여기가 y가 q x가 p가 된다면 이러지 않겠네? 이러지 않고 어떤 점에 대해 대칭이란 얘기야? p, q에 대해 대칭이란 얘기야? 평이동하면? 이된 거 맞아요? 평이동하면 원점 대칭이 아니라 p, q 대칭이 되겠네? 그런데 여기 있는 선은 기울기가 몇이야 지금? 기울기가 1이야? 기울기가 1인데 p를 갖다 대입하면 q가 나와야 되니? 이 선은 기울기 몇이야? 기울기 마이너스 1인데 p를 대입하면 q가 나와야 돼? 이런 녀석들의 대칭이겠죠? 모든 분수함수는 점근선의 교점 p, q는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모든 분수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모든 분수함수는 점근선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 1인 선의 대칭, 점근선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선의 대칭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야, 분수함수가 있어. 분수함수가 있는데 기울기 1인 직선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어. 근데 저 분수함수는 이거의 대칭이고 이거의 대칭이야. 기울기 1인 선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선은 누굴 지나야 된다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된다고? 점근선이 누군데? 점근선 교점이 누구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면 되겠네? 모든 분수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선의 대칭이므로 그 내용을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기억하는 상태에서 어렵시 우리가 무슨 바본 줄 아나? 점근선 교점만 구한 다음에 그 점 대입해서 A, B만 구해야지? 이렇게 풀란 얘기야. 이런 거 맞아요? 꼭 기울기는 1하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2,1을 대입했더니 A가 누구야? 2,1 대입했더니 B는 누구야? 혜주가 모처럼 되게 빨리 해줬어. 집에 가고 싶었나고. 자,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기울기 가지고 위치 관계 얘기하는 거거든? 집에 가셔가지고 페이지 352쪽까지 풀어오시고요. 센 수학도 해당하는 것까지 풀어오세요. 352쪽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방금 쌤한테 말한 거 아니야? 알았다고 얘기한 거군요?